안녕하세요. 임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울산 곳곳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중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를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사연리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사연대 말에 작은 마을이 모여있는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고요하니 마음이 차분해져서 참 좋네요.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선생님, 이게 강 어디쯤인가요? 이게 태화강 중류입니다. 중류. 중류.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언양이고 네. 여기는 밑 안에는 선바위 쪽이죠. 딱 중간인데 그래서 태화강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두 곳이 이제 합류하는 곳입니다. 오, 정말 두 개의 물줄기가 예.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다. 예,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합수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강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계로 이제 요 지점을 출발해가지고. 네. 요리 가면은 이제 우리 언양 고을로 가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이래 농토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별로 경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선비 또 강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반개구곡이라고 울산의 그 구곡 사상의 출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반개구곡이라고요? 예. 울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옛날 대곡전에 옛날 이름이 반개수입니다. 반개수가 뭔데요? 반개수는 이제 반석 반자 계곡 개자인데 우리가 반개성원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가면 바로 그 반개수인데. 네. 그래서 이 바위 이제 그렇게 물이 막 위로 흘러요. 막 네. 너무 아름답다는 거지. 반석이 많은 계곡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아홉 곳 굽은 곳을 이제 구곡이라고 그러죠. 그 구곡 사상은 우리 유교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개 1곡에서 2곡, 3곡, 4곡, 5곡, 7곡, 9곡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1곡이 시작되면 2곡은 사인댐 안에 있습니다. 사인댐 안에 이제 그 2곡 있고 또 돌아가면 세인동마을, 한실마을 지나면 3곡, 4곡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이제 그러니까 6곡이 어디냐면 저 위에 이제 우리 방구대 안각화 박물관이 있는데 또 거기에 가면 또 있고. 반개구곡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고견이라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고견의 절경이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정말 이 백로도 날아다니고요. 예. 와, 어쩜 이렇게 예. 멋진 풍광을 자랑할까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보이는 저 소가 네. 공년자 그 공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우리 반개국의 제1곡인데 그래 지금도 그 얼마 전에 이름을 수달소라 그래서 동네 수달소라고 그래. 수달이 재밌네요. 저기 살아가지고 또 청량소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청량하다 그래 청량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동네 사람 애들은 또 굼소라 그래서 굼소. 왜요? 왜냐면 구멍처럼 생겼으니까 구멍소, 네. 구멍소. 또 우리 선비들은 또 공년, 네. 구분 첫째 연이다. 네. 구분 고견의 시작이다. 뭐 이래 구국의 시작이다고 그러죠. 고견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어봤습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데요. 초록 물빛까지 아름답죠. 그래서 고견은 많은 시인 묵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조들이 이 풍광을 보면서 예. 정말 절로 시가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예. 어땠을까요? 예, 시가 이제 있습니다. 있나요? 시가 내 손을 가져왔는데 요 시가 이제 반개구곡 제1곡 고견이라는 시입니다. 일곡 개심의 기곡년이라 원래 이름이 기곡년입니다. 한자로 기곡년인데 제1곡은 바로 이곳의 깊은 계곡의 기곡년이로구나. 삼류 내현의 북류천이라 이거는 저쪽에 태화강 본류는 남류천이고 네. 또 이쪽에 이 강은 북류천이라 그랬어요. 이 강이 만난다. 석강 창락은 암년소다. 이 석강은 이제 우리 그 이제 징금다리입니다. 돌다리. 이 징금다리에 그 참 물 한 개가 가득 사라져 간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이어는 이제 금가 탄출의 양삼장이라 이거는 이제 금가라는 검은고거든요. 검은고 노래. 이 이제
이제 무현금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을 무현금, 이렇게 줄이 없는 검은고 네. 물소리 그런 거 무현금이라 그러고, 이 무현금 소리가 물소리가 쫄쫄 들리는 게 마치 그 시를 뭐 두 개나 세 개 석장 시를 쓴 거 똑같다. 그럴 정도로 아름답다. 그 모습이 옛날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마을 앞으론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들이 있는 사연리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소개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저게 태봉입니다. 태봉. 아, 우뚝 솟은 저 작은 산이요? 예, 예. 태봉이 뭔데요? 태봉이 이제 그 왕자나 공주 또 옹주의 태를 묻은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래 왕자나 공주나 뭐 태어나면 이제 그 태를 산천 좋은 곳에 묻습니다. 묻는데 천하명당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 산 전체가 이게 강이 보면 이래 합류가 되잖아요. 합류가 되니까요. 우리가 그 큰 강이 합류되는 사이에 있는 곳에 혈이 있다고 그래요. 산에 혈, 혈이요? 구문혈자. 네. 혈은 뭐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혈은 이제 그 산에 기가 뭉친 곳이고 그 앞이 이제 앞쪽이 이제 명당이 대명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왜 여기다 저 태봉을 두었느냐 하면은 네. 그 당시에 이 이제 말하자면 울산이 변방이고 여기 이제 외군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굉장히 그 통치하기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곳이니까 그 당시 또 백성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니까 아니다. 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울산 백성들이 우리도 항상 이래 조정을 위해서 이래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다 태를 이제 묻은 거죠. 그래서 저기 울산에 가장 오래된 그 비석도 저기 있어요. 네. 해발 100여 미터의 낮은 태봉산. 명당인 이곳에 어떤 이의 태가 묻혀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아, 예, 예. 도대체 뭘 보러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한 몇십 미터 안 되는데 예, 비탈이 좀 된다. 그 저기네요. 저기 웬 비석이 서 있어요? 예, 바로 저 우와, 태비입니다. 태비. 태실비. 뭔가 되게 신기하게 예, 생긴 비석이에요. 예.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보면 이제 그 합판이라 이름이 합판 아기시 지묘다. 네. 합자거든요. 이 애기 이름이 합판입니다. 그 정수공주라고 정시 이름이 안 정해졌고 그 애가 3살 때였거든. 옹주가 3살 때 요 태비를 이제 세웠으니까 네. 그때 애기 이름이 합판 아기다. 합판 아기. 합판 아기가 이렇게 예, 묻혀 예. 있다. 예, 그렇죠. 동네 뒷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족의 태를 묻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네요. 보시면 이 비석이 그게 1480년대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100년 전에 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된 비석이고 이 글씨라든지 만든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울산의 뭐 금속문 중에도 맞아요. 이 최고 1번으로 치는 게 바로 이 비석이고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부촌의 땅이다. 효자가 살던 마을이다. 전설이 살아있는 마을이다. 사연리엔 다양한 소문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을이기에 이런 소문이 난 걸까요? 네, 저희가 있는 이 마을이 네. 어떤 마을이죠? 이게 이제 사연리 중에 이제 뒤에가 사일마을입니다. 사일마을. 사일마을. 그 사연댐이라 그러잖아요. 네. 저기 사연댐. 사연댐이 원래 이제 요 사일마을하고 그다음에 고견할 때 그 연못연자 합쳐가지고 이제 사연리 되고 사연댐이 됐거든요. 그 사실 요 마을은 이제 그 앞에 해당되는 사일마을이 됩니다. 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이제 지금 달성서시 집성촌인데 오. 달성서시는요 그 이제 울산에 온 거는 그 조선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인데 그 당시에는 동구 쪽으로 이제 그 지금 남목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주부 벼슬로 이제 서건손이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의 정손이 서인충 장군이거든요. 그분이 임진왜란 때 울산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그 의병자입니다. 그분의 그 아들이 4사람 있었는데 그 아들 이제 2분은 이제 그러니까 다전 쪽에 다운동 쪽에 자리 잡고 그 이제 막내 아들을 이제 서정이라는 분이 이제 그 네. 후손들이 이제 그 명정하고 여기 이제 사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잘 돼가지고 네. 그 천석군 오. 그 넓은 들에 네. 곡식을 천석군을 해가지고 마을을 이제 서시 십성촌으로 이제 가꿔가지고 또 상당히 그 이야기도 많은 숨은 얘기도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사일 마을엔 전형적인 집성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깊은 멋이 느껴지는 집이 있는데요.
울산에 남아있는 고택 중에서 그나마 옛날 느낌이 잘 살아있는 편입니다. 고택을 살펴보니 꼭 한국 민속촌에 온 것 같았는데요. 저희 뒤로 예. 한눈에 봐도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예. 집이 있는데요. 예, 예. 얼마나 오래됐나요? 지금은 이제 4.19 고가인데 네. 유명한 4.19 고가입니다. 뭐 거의 뭐 입평한 이후에 한 300년 좀 됐죠. 됐는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네요. 요 고가의 안에 구조를 보면 안채가 맨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채가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여기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쪽 아, 나무 여기. 있는 데가 네. 그 다음에 행랑채는 이제 저 문간에 소설대문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그 고가 형태로서 경북과는 다른 경남만의 이거 독특한 아름다운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일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택 앞에 있는 연못인데요. 깔끔하게 정리된 게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연못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오래된 집 앞에 있는 연못이 눈길을 예. 참 끌거든요. 저건 예, 어떤 예. 연못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4.1 고가 앞에 아마 동네에서 만든 연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생각이 되는 이 못이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그 고가 앞에는 항상 그 저런 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천원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천원. 그 천은 하늘 천자, 네. 하늘 둥글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그래서 섬 가운데 이제 섬에는 섬은 둥글고 아, 가에는 이제 땅은 이제 사각지다. 땅은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둥글다. 그 하늘의 사상, 네. 그 전통적인 동양의 사상을 이제 담아가지고 연못을 만든 거죠. 위에서 내려다 보니 정말 네모난 연못이네요. 좋은 사상을 담아서 만든 이 연못엔 이름도 있습니다. 재밌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 구빙담.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옛날 살 때.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병을 낫게 하려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먹여야 되고 네. 겨울인데 네. 그 또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이분이 이제 고기를 찾아서 이어와 가지고 오, 그 잉어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잉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상 하늘이 도왔는지 어머. 갑자기 잉어가 이래 연못에 나타나 가지고 어, 그 잉어가 뛰어올랐다. 어머. 이래 얼음 위로 네. 나타났다. 그래서 이 효자가 그 잉어를 가지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히 여겨가지고 어머니에게 고아드려서 어머니가 병이 나섰다. 그런 일화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연못에 담겨 있고 보다시피 여기에 적혀 있고 그래서 이곳에 마을에 오는 그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보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걸 다 느끼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정말 사연이 많은 마을이었는데요. 내 고장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듣다 보니 나고 자란 고향처럼 친근해진 느낌입니다. 사연리를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 사연리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렇죠.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참 옛날 역사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보다시피 이제 여기 교훈도 있고 효도도 있고 뭐 이런 마을 우리 전통 마을을 잘 살려서 앞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 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우 선생님과 함께 사연리를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조용하고 고즈넉한 마을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연리에 태봉산과 사일고가 등 아주 놀라운 유적지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듯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알아볼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